얼마 전부터 아침 운동 가는 길에 닭소리가 난다. 자는 사람들 정말 싫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침 운동을 한 뒤에 동생 촬영을 도와주러 애호개역 근처 멜로즈라는 카페에 왔다. 동생이 이번에 데이트 컨셉으로 영상이 필요해서 좋은 가게들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데이트는 잘 모르지만 좋은 가게들은 많이 알아서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들로 몇 개 던져주고 같이 방문해서 촬영하는 걸 도와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컬로금이라는 킹받는 오타도 보고 오이를 사서 에코남답게 비닐 없이 가져왔다. 손톱을 깎다가 성진이가 이번 오사카 마마어워즈 표가 있다고 갈 거냐고 물어봤다. 거기에 회비를 모으는 친구들이 회비로 송년회를 후쿠오카에서 하는 게 어떻냐고 해서 이렇게 된 김에 일본에서 한 달 있다가 오기로 했다. 갑자기 여행 계획을 세워서 할 일이 엄청 많아졌다. 닭가슴살과 야채로 저녁을 먹은 뒤에 일본어 기초 동영상을 좀 보면서 일본어 연습을 하다가 잤다. 아침 운동을 하고 오늘도 동생 촬영을 도와주러 나왔다. 오늘은 점심 저녁 둘 다 도와주기로 했는데 먼저 잠실에 있는 독국지라는 가게에 왔다. 여긴 솥밥을 맛있게 하는 가게인데 그 중에서도 금태솥밥이 가장 맛있다. 가격도 금값으로 이름값 제대로 하는데 맛은 진짜 좋다. 멋진 스카프를 하고 온 한주가 바로 옆 스벅에 있다고 전화가 와서 동생이랑 셋이 수다를 떨다가 한주는 약속이 있어서 가고 동생과 나는 저녁시간 전까지 각자 작업을 한 뒤에 저녁에는 성수동의 링가네라는 스낵바에 왔다. 여긴 점심에는 카린지라는 돈까츠 가게, 저녁에는 링가네라는 술집 으로 운영한다. 컨셉의 완성도로 따지면 갔던 곳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바이브가 완벽한 곳이라 동생도 좋아했다. 열심히 동생의 촬영을 도와주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크리스마스에 먹으려고 주문한 슈톨렌이 도착해 있었다. 일본에 한 달 있게 됐지만 슈톨렌은 냉장 보관하면 2~3개월은 간다고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닭가슴살도 잘한다 해준 뒤에 냉동실에 넣었다. 갑작스런 일본 여행 결정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아져서 가사 작업 일을 하다가 박데렐라 1시간 지각하고 잤다. 어제 천둥번개가 치더니 아침에 안개가 자욱했다. 아침 운동을 하고 커피타임을 가졌다. 어젯밤에 재윤이가 보내준 따뜻한 메시지를 다시 보며 함께 보내준 스벅 쿠폰을 등록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돌돌이는 약을 빨리 나와라 돌돌아 통키는 물을 줬다. 일본 여행 전에 냉장고를 싹 비우려고 집에 있는 반찬들로 점심을 먹고 여행 기간에 올라갈 일기장 영상들을 쭉 편집했다. 중간에 무화과랑 닭가슴살을 간식으로 먹고 다시 일기장 영상 편집을 하고 저녁을 먹은 뒤에 또 일기장 영상 편집을 하고 오사카, 후쿠오카, 나가사키, 구마모토 숙소를 예약하고 잤다. 아침 운동을 하고 남은 무화과랑 오이를 먹은 뒤에 부산에 가려고 나왔다. 가족끼리 먹을 소고기를 사가려고 불레동 갑진식육에 가는 길에 대표님들이 든킨 도나스를 샀고 한주도 있어서 오랜만에 뵌 대표님과 셋이 같이 근황 토크를 하며 새로 나온 신메뉴로 점심을 먹었다. 대표님이 깔끔하게 포장해주신 소고기를 들고 KTX에 올라타 부산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짬을 내서 일본 계획을 짜고 부산에 무사히 도착했다. 집에 도착해서 엄마한테 소고기를 주고 엄마가 저녁에 약속이 있다 해서 따로 저녁을 먹었다. 연산동의 서울 돈가스라는 핸드메이드 경양식 돈가스 집에 왔다. 고등학교 친구인 인호가 꼭 가보라고 추천하던 곳인데 서울에서 부산으로 와서 서울 돈가스를 먹는 게 싫어서 안 먹고 있다가 막상 들어와 보니 돈가스 좀 진심으로 하는 가게였다. 스프를 주는 것도 마음에 들고 청결한 숟가락 덮개도 마음에 들고 돈가스 구성도 좋고 양도 엄청 많았다. 점심에는 거의 항상 웨이팅이고 저녁에도 포장 손님이 끊이질 않는 이유가 납득이 됐다. 소스가 내 입맛에는 살짝 싱거웠는데 테이블마다 있는 매운 소스를 같이 찍어 먹으니까 간이 딱 맞았다. 오랜만에 양배추 샐러드랑 클래식한 느낌으로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다. 특히 밥알이 진짜 쫄깃하고 맛있었는데 15에서 20인분씩 그때그때 밥을 짓는다고 한다. 소스를 좀 더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넉넉하게 가져다 주셔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소스 듬뿍 찍어 먹었다. 맛있게 먹고 옥수수 눈, 피클 코로 웃는 얼굴을 만들고 나와서 집에 도착해서 씻고 일기장 편집을 하고 잤다. 엄마랑 부산대에서 점심을 먹기로 해서 미리 작업을 하고 있으려고 나왔다. 스타벅스에 도착했는데 오픈시간 체크를 안 해서 일찍 와버렸다. 좀 기다리다가 입장해서 작업을 하고 엄마가 길을 못 찾겠다고 해서 페이스톡으로 매섭게 교육한 뒤에 미리 줄을 서야 해서 나는 먼저 가게에 도착했다. 곧 엄마가 합류했고 빨간 동그라미에 달린 화살표를 제대로 못 봐서 헷갈렸다고 했다. 오픈시간 30분 전에 와 있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 중에 2등으로 입장했다. 여기는 톤쇼우라고 하는 일식 돈가츠 가게인데 광안리와 부산대 두 개 지점이 있다. 식전으로 나오는 스프를 먹고 나니 곧이어 주문한 안심카츠와 숯불로 구워 튀기는 버크저 등심카츠, 에비산도가 나왔다. 생맥주도 나왔다. 아빠랑 동생보다 부산에 하루 정도 일찍 와서 엄마가 안 먹어본 음식들이 있는 식당을 가는데 텐동, 대만 음식, 태국 음식은 다 좋아하더니 이 일식카츠는 엄마 스타일은 아니라고 했다. 엄마는 냉동 돈가스가 맛있다고 하길래 살짝 열받을 뻔한 걸 잘 참았다. 여기는 일식카츠 가게 중에서도 잘하는 곳이라 데리고 왔는데 별로라는 걸 보면 엄마는 일식카츠를 안 좋아하나 보다. 나는 오늘 먹은 안심, 등심, 에비카츠 다 너무 맛있었다. 맥주까지 시원하게 마셔준 뒤에 엄지를 날리고 배가 불러서 카페까지 온천천을 따라 걸었다. 천을 따라 쭉 자란 억새가 운치 있었는데 억새에서 사진 하나 찍어도 저 앞에서 저기 있어. 귀찮아. 아니 그걸 찍어. 아니 여기서 이렇게 찍으라고 이렇게.
이거 안 같이 여기 있어. 오만상을 써도 엄마는 끄떡 없었다. 여기 있어. 그렇게 억새밭에서 사진을 몇 장 찍어주고 국화도 예쁘게 나왔지. 징검다리에서도 하나 찍어달라길래 찍어주고 제대로 효도를 한 뒤에 온천장에 있는 모모스 커피에 왔다. 이곳은 2017년부터 쭉 블루리본을 받은 곳으로 집에서도 가까운데 항상 미루다가 이번에 처음 방문했다. 핸드드립으로 2잔 주문하고 날씨가 좋아서 야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이때까지 부산에서 마신 커피 중에 가장 맛있었다. 친절한 직원분들부터 커피 맛, 햇살 좋은 바이브까지 완벽한 카페였다. 엄마한테 커피만 느끼는 법을 알려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는 집에 먼저 가고 나는 남아서 작업을 좀 했다. 내 커피를 내려주신 직원분이 한번 마셔보라고 한 잔 더 가져다 주셨는데 프로포즈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다. 가져다 주신 커피도 너무 맛있었다. 다음에 부산에 오면 또 와야지 생각하고 저녁까지 작업을 한 뒤에 동생이랑 아빠가 오는 시간에 맞춰 이모 통닭으로 갔다. 여기는 동네 시장에 있는 시장 통닭집인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주말에 농구를 하고 꼭 밥을 먹으러 오던 곳이다. 서비스로 나오는 똥집 튀김에 그때는 못 마셨던 시원한 생맥주를 한잔 했다. 대학교 때 한번 오고 진짜 오랜만에 방문해서 옛날 생각도 나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온 것도 처음이라서 가족들 모두 맛있게 먹고 집에 와서 엄마가 자랑하고 싶다던 그릇에 아이스크림을 담아 먹었다. 저렇게 파인애플 다시 얼리면 세균 엄청 생기니까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고 잤다. 아침은 다 같이 시장 칼국수 집에 가서 칼국수를 먹었다. 다 먹고 점심 먹기 전까지 스벅에서 작업을 하고 점심으로 대게를 먹으러 기장에 왔다. 엄마가 계속 너희 먹고 싶을까봐 왔다고 했는데 나랑 동생 둘 다 한 번도 대게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없고 찾아 먹을 만큼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서 대게 안 먹고 싶으니까 그냥 집에서 밥 먹자고 티격댔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얼마 전에 TV에서 누가 대게 먹는 걸 보고 먹고 싶었다고 했다. 다음부터는 그냥 엄마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하라고, 엄마가 먹고 싶어서 간다고 하면 별말 없이 갈 건데 왜 우리가 먹고 싶을 것 같다는 말을 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하냐고 말했다. 어쨌든 우리가 선택한 대게집은 4명 모두 만족할 만큼 성공적이었고 마지막에는 모두 기분 좋게 식사를 마쳤다. 셀럽들 사인도 많았는데 사장님이 사인해달란 말을 안 해서 그냥 나왔고 오는 길에 기장에 새로 생긴 신세계 아울렛에 잠깐 들렀다. 영화 세트장처럼 멋지게 만들어놨었는데 이탈리아 로마를 컨셉으로 만든 공간이라고 한다. 6개월 전에 로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과 오거나 데이트로 와도 좋을 것 같았다.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서 좀 쉬다가 다 같이 남포동에 나왔다. 오랜만에 남포동 먹자골목 음식들이 먹고 싶어서 나왔는데 오징어 무침과 찌짐도 먹고 부산식 떡볶이도 먹고 만두까지 야무지게 먹었다. 다들 오랜만에 먹어서 아주 맛있게 먹고 양곱창 조금 먹고 싶어서 백화 양곱창에 왔는데 웨이팅이 엄청 길어서 대하 양곱창에 왔는데 사장님 스킬도 그렇고 너무 별로였다. 부산에서 남포동의 양곱창집을 3-4곳 정도 방문했는데 단 한 번도 만족스러웠던 적이 없어서 이제 안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에 아빠가 아빠 젊었을 때 가던 서면의 양곱창집에 가자고 해서 거기만 마지막으로 가봐야겠다. 다 먹고 엄마 추리닝을 사러 근처 쇼핑몰에 왔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못 사고 집에 와서 씻고 스모랑 기네스를 한 잔 마시고 잤다. 서울로 올라가는 날이다. 아침에 스벅에서 작업을 하고 엄마가 집에 올 때 두부랑 버섯을 사오라고 해서 편의점에 갔는데 버섯이 없어서 두부만 사갔다. 다들 각자 집에 올라가는 날이라서 점심은 집밥으로 먹었다. 내가 가져온 소고기와 엄마가 만든 반찬들로 맛있게 먹었다. 나는 요즘 밥에 젓갈 올려 먹는 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다. 사온 소고기도 엄청 맛있었고 가족들 모두 좋아했다. 맛있고 든든하게 점심을 먹은 뒤에 12시 KTX를 타고 부산으로 올라갔다. 가사 수정이 들어와서 KTX에서 수정을 하고 집에 도착해 돌돌이에게 약을 줬다. 일본 여행이 약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할 일들이 넘쳐나서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엉덩이를 뗀 적이 없는 것 같다. 9월에 머물러 있던 일기장을 11월까지 쭉 만들어 놓고 일본 계획도 짬을 내서 정리하고 설레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지도 모르는 좋은 사람도 만났다. 겨우겨우 해야 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다래끼를 얻었고 일본 여행 하루 전날이 왔다.